자, 그 다음 봅시다. 이제 20쪽에 국어의 순화. 자, 순화라는 게 이런 거다. 우리말에 잡스러운 것을 걸러서 다듬는 일로 대외적으로 순수하지 않는 외래 요소를 제거하는 정화와 대내적으로 우리말을 아름답게 미화를 아울러 의미한다. 이번 국어 순화의 대상은 어휘상의 언어나 외래어 외국어. 여러분, 앞에 외래어는 우리말처럼 쓰이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순화 대상에는 분명히 외래어도 포함되어 있다. 왜? 이 외래어를 우리말처럼 우리말로 따로 만들면 그것도 순화할 수는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우리 앞에 봤잖아. 웰빙 같은 것도 참사를 이렇게 바꾸면 그것도 순화가 된단 말이야. 알겠나? 복잡하고 어려운 말, 틀린 말들을 순화한다. 어문상에서, 통사면에서, 언어 활동면에서 이렇게. 그 다음 국어 순화의 이유는 말의 반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 말은 민족적 세계관을 반영하기 때문에 인식의체로서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건 여러분 뭐 시험 대상 그런 건 아니고, 오른쪽에 이제 일본어투 순화 용어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이놈은 한때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언어 순화가 시험에 좀 제법 자주 등장했어요. 그때 좀 붐이 일었거든. 국립국은 이런 데서 너무 외래어나 일본어 많다, 순화하자 하니까 반짝 좀 붐이 일었어요. 붐이 일다가 또 그렇죠. 아직까지도 순화라는 건 계속 국립국에서 하고 있긴 한데, 그게 대외적으로 그렇죠. 붐이 일 때 한번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나왔던 적이 있어. 근데 요즘에 뭐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고, 이건 대비해서 꼭 기억하다 이런 게 아니거든. 근데 우리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그냥 안 나오다가도 갑자기 툭툭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일본어 순화 한번 쭉 읽어 두십시오. 근데 봐요. 여기 볼 때 그 순화라는 부분을 우리가 일본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많이 순화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일본어 지금 많이 순화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다. 알겠나? 근데 그게 그렇죠. 무슨 말로 일본어를 쓰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말로 순화해야 될 것인가 알고는 있어. 오뎅하면 뭘로 순화해야 돼요? 어묵 이런 것도 순화해야 되는 거 알지? 와리바시 하면 뭐로 순화해야 돼요? 나무젓가락에 순화해야 되잖아. 회 한 사라 주세요. 사라 그러면 뭐로 순화해야 돼? 접시 이렇게 순화해야 되잖아. 많이 알고 있지? 근데 여러분 요즘에 갓길이란 말 많이 들어봤지? 많이 쓰잖아. 갓길. 원래 갓길이 일본어로 쓰였던 게 있어. 원래 일본어로 뭐로 썼노? 노견을 갓길로 순화한 거거든. 근데 잘 봐. 오래전부터 갓길로 순화되어 버리니까 지금 쓸 때 노견이라 하면 그게 무슨 말이었던지를 몰라. 알겠나?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한번 쭉 읽어보라는 건데, 여러분 한강 둔치라고 그래? 한강 고수부지라고 그래? 여러분 뭘 쓰나?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 선생님 저는 한강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런 말 안 써요. 좀 당황스러운데, 한강 둔치라고 하는 게 순화된 거고 고수부지는 일본식 말이다. 알겠나? 근데 아마 사람들은 한강 고수부지 이런 말을 더 많이 들어봤을 수도 실제로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야. 그냥 가건물, 가계약 이런 거 쭉 나오고, 그 밑에 가라란 말 들어본 적 있나? 우리 그 사회생활에 보면 이 가라로 그쵸 만들었다 그러면 가짜로 만들었다 이런 말이고, 그렇죠? 그런 거거든. 순화해야 되고. 그 다음 가라오케, 카라테, 그 다음에 가봉, 시침질 할 때 가봉이라고 한다. 가불이란 말 들어봤지? 월급 가불했다 이 말 들어봤잖아. 임시직업 이런 말이다. 됐나? 가케우동, 가락국수 말하고, 가기 그러면 여러분이란 그쵸 일본식 한자고, 개양 이런 말은 단다 이런 말이다. 국기 개양한다 이런 말은 국기를 단다 올린다 이런 말입니다. 견섭사원 이런 말 들어봤지? 수습사원이라고 써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순화되어 있잖아. 수습기간을 거친다는 말 들어봤지? 그 다음 견적서, 추산서, 견출지, 뭐 찾아보기 표나 뭐 차점표 이런 거 말하고, 경어는 높임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경어법 그러면 일본식 말인데 이걸 높임말, 존댓말 이렇게 써야 되는 거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경어라는 게 높임말, 존댓말 이런 말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렇죠. 국립국어는 이런 데서도 그렇죠. 경어법 이런 말 많이 써요. 그 다음 경합, 계주란 말 들어봤나? 400m 계주 이렇게 학교 운동회 할 때 이런 게 쓰지? 이어달리기란 말이라는 걸 알고는 있잖아. 그렇게 고바이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그 일본 말을 많이 쓰는 곳이 주로 바닷가 쪽에 많이 써. 특히나 부산이나 인천 이런 데 보면 일본 말 상당히 많거든. 고바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때는 또 그 지역에 살아도 나이대가 좀 다르거나 그러면 또 잘 못 들어볼 거야. 또 지역이 그쵸, 만약에 그쵸 그런 지역이 아니더라도 있잖아, 그저 어르신들하고 같이 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살면 이런 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바이 그런다. 고바이라서 올라가기 힘들다 그러면 오르막을 말한대. 됐나? 고수부지 둔치 마당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고, 곤색은 감색, 오른쪽에 뽀록나다, 사라 접시 이런 거 나오지. 사라다가 샐러드의 일본식 말이라는 걸 알고 있죠? 사시미는 생선이라는 걸 알고 있죠? 사시미는 생선에다, 알겠나? 그 있잖아, 가끔씩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다. 사시미가 생선에다 하면 선생님 혹시 나는 그렇게 안 들어봤는데 어디서 영화에서요? 사시미는 회칼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생선입니다. 자, 그 다음 사양 이런 거 나오고, 사양서 선착장부터 또 나오고, 좀 내려가면 생치하다는 표현 쓰지. 감상적이란 말이다. 소바면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 메밀국수를 말한다. 여러분 요즘에 뭐 일본식 그 메밀국수 파는 이런 데 보면 소바면 이런 표로 많이 쓰잖아. 노량진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메밀국수입니다. 노량진은 오로지 뭐 고시 식당밖에 없어? 다른 데는 가보질 않았어? 한 번씩 좀 다른 것도 좀 먹어봐. 그 다음 소보로빵 쇼바는 완충기를 말하고, 쇼부는 흥정 결판을 낸다는 거고, 됐나? 그럼 수순을 밟는다는 것은 차례 순서 이런 거고요. 그럼 순번, 스리 소매치기라 말고, 스시가 초밥이라는 건 알지? 그럼 스포츠가리 하면 스포츠 이런 거고, 시다바리 믿을군, 격군, 보조원 이런 말. 내가 니 시다바리 그런 말 들어봤지? 영화 같은 데서 내가 니 시다바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 친구라는 영화로 많이 알려진 단어잖아. 자, 여러분 그 나이 때는 그때 볼 수 없는 영화였겠다, 그제? 아니 그게 한 10년 정도 됐잖아, 친구란 영화가. 그때 미성년자 관람 불가로 나온 영화니까, 그지? 청불로 나왔으니까 여러분 못 봤을 수도 있겠네 그때. 나도 그때 볼 수 있을까 말까 딱 경계쯤이었어. 그래서 겨우 봤어. 자, 왜 웃는데? 그 다음 18번 단골장기, 단골 노래를 말하고요. 스매끼리는 정말 할머니들하고 같이 살아야 알아. 손톱깎이라. 안 하고 붕자가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야. 곤조가 있단 말을 본성 심지는 거고, 곰장어, 먹장 이런 거 나오고, 과물은 과일, 구락부는 단체 클럽을 말한다. 클럽을 이 일본 놈들이 발음이 안 되니까 그걸 클럽을 발음하면서 그렇지? 구라프 이런 식으로 발음한 거야, 클럽을. 그게 이제 구락부로 굳어지는 형태. 알겠습니까? 구보 달래기, 구사리 면박 핀자, 구자 괴자로 쓰는 거다. 우리는 요즘에는 대부분 인식이 되어 있어가지고. 기라슨 같다 이런 말 들어봤나? 기라슨 같은 배우들이 총출동했다는 말을 알잖아, 그렇지? 빛나는 별. 기스는 흠집을 말하는 거고, 기포는 거품. 그 밑에 내려가면 낑깡, 검귤, 동귤 이렇게 되어 있고, 나대지, 빈접 이런 거 나오고, 나배우동은 냄비국수다. 나배우동 냄비국수. 그 다음 좀 내려가면 녹여는 갓길. 그러니까 갓길로 많이 알려져 놓으니까 녹여이라는 말을 잘 못 들어봤을 거야. 됐나? 그 다음 내려가면 다시 맛 국물이다. 됐나? 그 다음에 단도리, 제비단속, 단카, 들것. 남학생들은 군대 가서 단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야. 물건 같은 거 이렇게 들 때 이렇게 앞뒤로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천것 같은 거 중간에 끼워서 사람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 물건 들고 다니는 그게 단카야. 몰라도 돼요. 자, 닭도리탕, 닭볶음탕. 이게 엄청 논란이 많다, 지금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닭도리탕이라는 말을 알고 있는데, 닭볶음탕이라고 그건 그쵸, 순화해야 된다는 건 들어봤잖아. 근데 실제로 닭볶음탕이라고 하지만 그게 닭볶음탕이 아니야. 닭도리탕 하면서 닭 볶지 않잖아. 말이 안 맞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 거기다가 닭도리탕이 우리 옛날 고부터 지금도 일부 지역 이런 데 쓴다고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닭도리탕이 그대로 쓰여야 되지 않느냐의 논란이 지금까지 아직 계속 불붙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닭도리탕을 닭볶음탕을 순화를 해놨지만 논란이 많은 단어야. 담합, 짬짬이라고 돼 있죠. 이 짬짬이라는 거하고 이게 다르다. 담합이 뭐예요, 여러분? 자기들끼리 짜고 하는 약속을 담합이라고 해. 그래서 이 담합을 짬짬이라고 한다, 우리 고유어로. 근데 이놈은 이거하고 다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짬짬이 있죠. 이거하고 다른 말이다. 알겠나? 이건 짬이 하잖아. 짬을 좀 내라 할 때 그때 짬짬이 그 일도 좀 해두라 할 때는 뒤에 걸 쓰고 앞에 있는 짬짬이는 담합하는 거 자기들끼리 짜는 거 있잖아. 그걸 짬짬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다른 단어다. 우리는 뒤에 걸 많이 쓰지만 앞에 건 잘 못 들어봤을 거야. 한번 봐둘까? 그 다음 대절은 전세부터 단어 똥 나오고 도란스는 변압기 이런 거 쭉 나오고 좀 내려가면 땡깡이라고 돼 있죠. 생떼. 라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선글라스 같은 보안경 있잖아. 그렇죠? 그런 걸 말한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로바다야끼 화로구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타라시는 새것, 야키만두는 군만두 이렇게 쭉 나오고요. 한번 쭉 확인을 해놓고 에키시는 진해, 엔코 떨어졌다 바닥났다는 말. 엔코란 말 들어봤나? 우리 그 차 운전하고 그럴 때 기름이 엔코 났다 이런 말 쓰잖아. 그게 바로 바닥났다는 말. 그 다음 오뎅은 어묵이거나 혹은 꼬치안주라고 말할 때 오뎅이나 쓰고 오돌이라는 것은 산새우를 말한다. 새우. 오돌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처음 듣는 말이야? 그래요. 지역으로 가면 그 포장마차 지역에 여러분 같이 휴가 가고 우리 놀러 갔을 때 포장마차 가면 오돌이 주세요 하면 큰 새우를 줘요. 살아있는 새우. 아니 아주 커요. 그래서 비싸면 한 마리에 한 뭐 만원, 2만원도 넘어 그럴 때가 많아. 물론 이제 그게 덤터기 쓰는 건데 비싸요, 비싸. 그 다음 내려가면 오야붕, 와리바시, 나무젓가락. 와사비는 이미 많이 그치 순화가 되어서 쓰인다. 고추냉이로. 와이로 쓴단 말 들어봤나? 처음 들어봤어? 뇌물. 그러니까 와이로 쓴단 말은 어른들은 많이 알아. 뇌물 준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왔다리 갔다리 왔다 갔다로 바꾸고 요지 이쑤시개. 거기 밑에 우동은 가락국수로 순화합니다. 우아기는 윗도리 상의를 말한다. 어른들이 많이 써. 야, 너 우아기 안 입고 가도 되나? 추운데 아직 그쵸 이렇게 말을 하거든. 상의. 그 다음에 운전수거한 단어 나오고 유도리란 말 많이 들어봤지? 사람이 말이야 유도리가 있어야지 융통성이 있어야지 이 말이거든. 그 다음에 음용수부터 이심에 그쵸 입반 메타 쭉 단어 나옵니다. 참고하시고 쭉 내려가면 자부동이란 말 역시 할머니들이 많이 써요. 자부동은 방석을 말한다. 얘야 그 춥다 자부동 깔고 앉아라 이런 말 많이 하거든. 좀 인정을 해줘. 그런 아니 괜히 이래서 모르면 내가 무슨 일제강점기 인물 같잖아. 차이 많이 안 난다니까 여러분하고. 좀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 되지 뭘. 자 오른쪽에 마구로는 다랑어, 마오라는 목도리, 머펄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됐나? 만땅은 가득 채울 때 우리 만땅이라고 하지. 그 막년이라는 말 쓰면 안 되고 송년회라고 써야 된다는 거 많이 들어봤지. 매물, 매점은 사재기를 말하고요. 그 다음 쭉 내려가면 무대뽀 이런 말, 삐까번쩍하다 이런 말, 번쩍번쩍하단 말이다. 됐나? 그럼 내려가면 빼빠, 사포 이런 걸 말하고 벤치는 집게, 펜치를 말하는 거고 오른쪽에 지라시 많이 들어봤죠? 선전지, 낯장 광고를 말한다. 노랑이가 엄청 많지. 또 지라시 주네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 그 다음에 찌찌, 추리닝 이런 거 나온다. 추리닝이 연세법 운동복이다. 알겠나? 그 다음에 축제, 취입, 취조, 택배, 집배달, 문화배달을 말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조금 쭉 내려가면 할증료는 우통 추가금. 마지막에 여러분 그 화이바란 말 들어본 적 있나? 화이바라는 안전모를 말합니다. 알겠나? 화이바 언제 많이 들어봤노? 군대에서? 군대에서도 많이 하지만 우리 뭐 오토바이 같은 거 타면 화이바 써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안전모를 말한다. 한번 쭉 읽어도 그런데 이제 이게 워낙 요즘에는 시험에 이 부분이 잘 안 나오긴 안 나와. 왜 그러냐면 이제 워낙 일본어는 순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그렇죠 요즘에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구체적인 일본어를 순화하라 이런 말을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실제로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보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24쪽에 보면 국어의 특질이 나와요. 이제 보입니까?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국어의 특질을 할 텐데 국어의 특질은 실제로 시험에 나오면 일권 전체 문법상 전체를 다 포괄하는 거다. 물론 여기는 공부를 해서 지금 한번 돌아보고 온 사람도 있지만
처음 와서 앉아있는 분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야. 그럼 처음 보는 분들은 아직 배우지 않은 용어가 나올 거예요. 그건 이제 국어의 특질이 일부 전체를 포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처음 배우는 분들도 여기서 보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일단 이런 식의 특징을 뒤에서 배우게 될 거라는 것과, 그다음 시험 유형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나중에 문제 보면서 또 한번 점검해 두는 것과, 한 문제 정도가 가능성이 있거든. 국어의 특질은 나올 가능성은 한 20% 정도, 20, 30%네. 그러니까 이것도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 잊었다 싶으면 이제 한 번씩 나오고 그런 경향이 좀 있는 문제예요. 알겠나? 그래서 여기서 다 모든 걸 의의를 알 생각하지 말고 뒤에 배울 수 있는 부분을 안내하거나 하면 시험 유형을 좀 설명하거나 그렇게 할 테니까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쭉 따라오시면 돼요. 알겠죠? 국어의 특질은 어문상의 특질과 그 다음에 어휘상의 특질과 그 다음에 구문상의 특질이라고 해서 문장상의 특질, 이런 식으로 주로 나눕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인강 보는 분들도 처음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분명히 아직까지 어문을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문하면 개념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뒤에 어문을 이 다음 파트에서 배우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부분만 딱 체크해서 그냥 넘어오시면 된다. 자, 어문은 나중에 어문에서 배우게 되지만 여기서는 그냥 자음, 모음 같은 것을 어문이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 일단 자음, 모음 같은 거. 자음이 뭔지 모음이 뭔지는 알죠? 자, 그래서 1번 해봅시다. 음절은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죠. 여기 분명히 어문하고 여기서 음절이란 말이 나왔어. 어문을 배워야 음절도 알거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다. 비읍, 아, 비읍. 우리 앞에서 봤지. 비읍하고 아와 비읍이 결합되어서 하나의 소리 덩어리 뭘 이룹니까? 자, 밥을 이룹니다. 이렇게. 됐나? 이렇게 하나의 소리 덩어리를 뭐라고 한다? 음절이라고 해요. 음절의 개념은 뒤에서 나오는 거니까 일단, 그러니까 소리 덩어리 하나를 음절. 잘 봐. 이 밥이라는 소리 덩어리는 비읍, 아, 비읍,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야, 그냥. 근데 이제 나중에 어문 음절을 배우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다는 걸 배우게 될 테니까 여기서는 그냥 참고를 하면 돼. 아, 음절이 하나의 소리 덩어리고 어문은 자음, 모음, 자음 이런 따위를 말하는 거구나 정도를 생각하고 가면 돼. 알겠습니까? 그럼 2번 파열음, 파차름은 삼지적 상관속 체계를 이룬다. 여러분 아직까지 어문 안 배우면 파열음, 파차름 이런 걸 보기가 그렇죠. 아직 보지 않았어. 단 파열음, 파차름은 뒤에 삼지적 상관속을 이룬다. 삼지적 상관속이라는 용어 하나 정도는 체크를 하세요. 삼지적 상관속이라는 용어 하나 정도는 체크할까? 그럼 삼지적 상관속이 뭐냐? 밑에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세 갈래의 대립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입니까? 그럼 여기서 한번 봐. 아직 뭐 파열음, 파차름이라는 용어를 안 배우더라도 국어의 자음, 모음에서 예사소리가 있고 된소리가 있고 거센소리가 있는 어문이 있습니까? 있지. 기역의 된소리가 뭐야? 쌍기역. 기역의 거센소리 키역. 알겠나? 그러니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대립이 나타나는 어문이 있다 없다? 있다. 알겠나? 이제 확인하시면 됐어. 질문. 모든 어문에 삼지적 상관속이 나타난다. OX. X지. 모든 어문에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어문에만 나타나는 거다. 기역이 그렇고 디귿이 그렇고 비읍이 그렇고 지읒이 그렇고 일부 어문에서. 알았습니까? 확인. 그 다음 3번 음상의 차이가 어감뿐 아니라 의미를 분화시킨다. 어감, 의미 분화. 지금 이런 어문이 나타나는 그쵸 소리, 상이 그치 의미하고 그쵸 어감을 분화시킬 수 있다는 건 그 밑에 박스에 교과서 지문 읽기 보면 딱 나옵니다. 여러분 빙빙하고 삥삥하고 핑핑의 형태상의 차이가 뭐예요? 딱 보니까 눈에 딱 보이는 걸로 봐. 비읍하고 쌍비읍하고 피읍만 다르지 나머지 다 똑같죠? 비읍하고 쌍비읍하고 피읍이 달라지니까 뜻이 달라졌습니까? 약간 어감이 다릅니까? 어감이 약간 다르지 뭐. 뜻이 완전히 다른 건 아니다. 어감이 달라졌다. 이해하겠나? 근데 이제 그 밑에 덜다하고 털다는 뭐가 딱 달라요? 디귿하고 티읕이 다르죠.
디귿하고 티읕이 달라지니까 이게 어감이 달라졌나 완전히 뜻이 달라졌나? 그렇지. 어감의 분화나 의미의 분화가 가능하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확인하는 정도. 4번 도원법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 모음조화, 저음동화, 구경화, 활음조 현상 등이 있다. 지금 이 4번에서 언급하는 게 어문 현상이다. 근데 여러분 아직 어문을 안 배웠는데 무슨 어문 현상을 배웠을까? 이 어문 현상은 나중에 어문에 가서 어문의 현상에서 따로 나옵니다. 그때 배워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리 안내를 하는 걸 하나 말씀드리면, 잘 봐. 주목. 나중에 어문 현상을 배우게 될 때 다 배우게 되는 어문의 현상이니까 이 중에 하나 가지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시험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예전에 시험에 나왔었어. 예전에는. 그럼 여러분, 내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공부하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들어본 적이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있다면 맞힐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근데 예전에는 그냥 그런 시험 문제였어. 근데 지금은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너희들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가, 그렇지? 요즘에는 좀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면, 자, 음절의 끝소리라는 건 이런 거다. 이건 나중에 뒤에 있으니까 받침을 말하는데, 받침에 발음될 수 있는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 나중에 보면 받침에 발음될 수 있는 게 7가지밖에 안 나타나요. 이 7개 외에는 음절의 끝에는 발음될 수 없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온다고 나중에. 알았나?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는 이런 식으로 물어봐. 초성에 발음되는 어문이 모두 종성에도 발음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풀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초성에, 어두에 이제 우리 초성에 나오는 발음이, 그렇죠? 종성에도 다 발음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O야, X야? X지. 왜? 음절 끝에 종성에는 7개밖에 발음 안 되니까 이거 외에는 초성에 쓰이는 게 종성에 다 발음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장이 결국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문정화시켜서 좀 길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용어만 가지고 물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부할 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뭐냐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그렇죠? 이런 문제의 유형의 변화란 말이야. 근데 봐라, 이 문장을 딱 읽으면서, 그렇죠? 종성에도 발음될 수 있다면 종성이 뭐예요? 받침이잖아. 이거 받침 발음이니까 머릿속에 빨리 뭐가 떠올라야 돼?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걸 말하는구나. 빨리 떠올라야지. 요즘에는 시험 문제가 이렇다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어문 현상들은 뒤에서 나중에 어문 현상이 다 나온다. 알겠나? 그때 배우면 되고, 문제의 유형이 이렇게 변해가는 거구나, 이렇게 좀 인지를 하라고 여기서는. 알겠죠? 알았습니까? 그 다음 5번 매개모음이나 매개잠이나 매개모음이 있다. 한번 봅시다. 송아지는 원래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단어야? 당연히 소에서 아지가 되겠지. 이응아지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원래부터. 맞습니까? 그러면 소에서 아지가 붙었는데 여러분 실제로 발음해 보니까 소아지 발음이 좀 이상하잖아. 여기에 이응을 한번 넣어봐. 그럼 소아지가 자연스러워, 송아지가 자연스러워? 송아지가 자연스럽지. 소아지만 되면 모음이 부딪히니까 연결이 부자연스럽잖아. 그래서 중간에 넣어서 어문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간 거야? 매개잠이 들어가는 거야. 매개잠이나 매개모으면 어문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자 보자. 또 매개모음은 어떤 거냐? 자 봐. 자, 수업 마치고 집에 가다 이랬단 말이야. 가다 뒤에 뭐뭐 하니 어미 니를 붙여봐. 자, 집에 가니 기분이 좋다 이렇게 쓰잖아. 근데 밥을 먹다 해서 똑같이 니를 붙여봐. 기분이 좋다. 밥을 먹니 기분이 좋다. 이상해요 안 해요? 이상하잖아. 그래서 여기에 뭘 넣는 거야? 연결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매개모음을 넣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니 기분이 좋다고 하는 거지. 이거는 매개모음이다.
원래는 뭐뭐 한이라는 의미만 붙는 거야 네가. 알겠나? 근데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매개몸 어를 붙여서 밥을 먹으니라고 하는 거라고. 근데 잘 봐. 이런 게 매개몸이라는 걸 일단 알았지 이제. 근데 이놈은 실제로 여기서 실용성이 더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어디에 가면 또 나오느냐면 형태소 분석에 또 나와요. 형태소 분석할 때 밥을 먹다 딱 나눠놓고 어하고 니는 따로 나눠 안 나눠? 안 나누니까 형태소는 먹다와 은이를 한 번에 해가지고 하나 두 개밖에 없어. 니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형태소 분석할 때 매개몸은 형태소가 아니라고 나올 거야. 원래 있던 거야 없던 거야? 없던 거라서 그냥 임의적으로 들어간 거고 문법적 기능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다. 연기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매개몸의 형태소 분석을 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까? 한번 돌고 온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만 처음 온 분이나 처음 듣는 분들은 그렇지? 아, 형태소 분석할 때 이런 말이 나오면 한번 다시 들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나? 자, 매개잠이나 매개몸은 어문의 연기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 단모의 개수가 10개나 될 정도로 많다. 국의 단모의 개수 뒤에 나중에 단모음, 이중모음 어문할 때 나온다. 여기서 미리 걱정하지 마. 7번 유음 리얼의 소리 R, L 구별이 불분명하다. 이거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우리 중학교 때 처음에 영어 공부하면 선생님들이 계속 발음 제대로 하라고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발음이 뭐야? R, L 굴려 R, R 이렇게 하잖아. L, L 이렇게 하라고 하고. 왜 그렇게 자꾸 하라고 할까? 발음이 잘 안 되니까 그럴 거 아니야 우리가. 왜 그러냐면 국어의 리얼 이런 발음이 실제로 국어 발음은 리얼이 R, L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발음에서 발음이 구분이 안 되니까 그렇죠? 계속 그렇죠? R, L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렇죠? 발음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시험에는 실제로 나온 적은 없고. 알겠나? 참고만 하면 돼. 알았습니까? 오른쪽에 이번에 어휘상의 특질. 다량의 한자 유입으로 한자의 비중이 크다. 여러분 어휘하면 단어 수거 따위를 어휘라고 하잖아. 단어나 수거 따위를 어휘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국어의 어휘는 한자의 비중이 큽니다. 고요보다 국어는 한자가 더 많이 사용된다. OX. 오다. 국어는 고요보다 한자가 더 많이 씁니다. 몇 퍼센트? 90%? 그거 너무 심한데. 지금까지 질문했을 때 이렇게 많은 퍼센테이지를 답을 하는 경우는 없는데 혹시 제중동포?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근데 왜 그게 뭐 한자로 쓴다고 그래? 자, 90%는 아닌데 퍼센테이지 이런 건 의미가 없지만 작년에 뭐 조사한 걸 보니까 60 몇 퍼센트 되더라고요. 우리 고유어 사용이 한 20 몇 퍼센트, 나머지가 외래어에서 실제로 너무 한자가 많이 침범해 있어. 그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게 누구야? 국어 바로 세우는 그쵸? 기관인데 한자 의만 제대로 그쵸? 계속 그쵸? 제시하는 국립국어원이 그래요. 국립국어원 이런 데서 국어학자들이 있잖아. 맞춤법 이런 데서 쓰이지 않는 한자는 다 버리면 될 텐데 계속 남겨도. 그러니까 한자 계속 있고 또 그치 쓸 때 또 한자 우리 계속 고유어 순화하라고 해놓고 순화 안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쵸? 어느 정도 사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한자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야. 그 또 나이가 들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왠지 뭐 이렇게 한자 좀 쓰고 이렇게 한자 의의를 알고 있으면 좀 더 자기가 뭐 좀 더 있어 보이는 것처럼 한자 막 쓰고 그러잖아요. 일단 한자 비중이 높다. 됐나? 거기 드세요. 이런 건 초등학생한테 줘도 아니 초등학생은 안 되겠다. 중학생한테 딱 줘도 답을 한다. 한자의 비중이 높다는 거. 질문. 국어는 고유어하고 한자가 똑같은 말이 아직까지 둘 다 병행해서 쓰이고 있다. 맞습니까? 다 쓰이고 있다. 알겠나? 가장 쉬운 거 생각해보면 돼. 집 가짜 할 때 가로도 쓰잖아. 집가 그러면 고유어 집도 쓰고 가도 쓴단 말이야. 됐나? 거기서 하나 더 가자. 고유어하고 한자가 똑같은 뜻이었을 때 한자에서 높임의 성향이 더 강해진다. OX. 고유어하고 한자가 똑같은 뜻이었을 때 한자에서 높임의 성향이 더 강해진다. O다 O. 우리 이를 높이면 뭐라고 하노? 치아라고 하잖아. 이 치자라서 한자를 쓴단 말이야. 집을 높여서 댁에 가십니까? 한자를 댁을 쓴다고. 그런 것처럼. 다시 질문. 전문적인 서적일수록 고유어나 한자나 외래어의 비중이 높다. 오다.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국어는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뜻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유독 법 과목에서 한자가 많은 거야. 알겠나?
그러니까 우리 고유로만으로 뜻을 구분 못하니까 한자를 써서 뜻 구분을 해준다고. 알겠나? 그 다음 2번 사후관계를 존중하는 사회구조의 영향으로 높임법과 높임말이 많다. 여러분 당연히 국어는 높임법이 발달되어 있는 언어라고 너무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높임말이 많을 수밖에 없지. 시험에 만약에 국어는 높임말이 많다, 높임법이 발달되어 있다면 언어는 누가 틀릴까? 오 하고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렇게는 잘 안 내. 높임법이 발달되어 있다 혹은 높임말이 많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되게 배우게 될 높임법을 바로 그냥 물어보는 거라. 이런 식이 가능하다. 주목. 국어는 조사 혹은 어휘, 선음할 의미 등에서 높임이 실현될 수 있다. OX. 금방 제가 했던 말이 맞는 말이야. 근데 문장을 보면 아는데 단어로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높임법이 나와서 보면 맞다는 걸 아는데 그걸 문장으로 풀면 순간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할 수 있다고요. 그럴 때는 높임법으로 들어가라. 지금 하는 이 지금 국어의 특질은 나중에 시험에 나와서 어떤 식으로 문장이 나올지 모른다. 그때 이 영역이 어느 영역인지를 딱 보고 내가 배웠던 어느 부분인지를 생각해 보면 나온다. 그래서 걔가 금방 높임 이야기를 했잖아. 선생님께서 댁에 가신다 그러면 이 높임 표현이 맞아요, 틀려요? 선생님께서 댁에 가신다면 높임 표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말을 못해? 조사 높여놨지. 어휘 집을 댁으로 높여놨지. 그 다음에 가다에서 시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이런 걸 선어말음이라고 해. 조사나 어휘, 선어말음이 등에서 높임이 실현될 수 있다. OX 온 거야. 그러니까 높임법을 배운 사람은 써보면 바로 나와. 알겠나요? 그런데 다시 물어볼게. 이걸 써놓고 조사나 어휘나 선어말 의미에서만 높임이 실현된다. OX. 제가 금방 이것 S만 실현된다고 했잖아. X여야 돼. 왜? 여기에 그 답이 또 있어. 선생 뒤에 뭐가 붙었어? 님이 붙었지. 접사로도 높임이 실현될 수 있어. 이건 전미사라고 하거든. 알겠습니까? 국어의 특질은 내는 사람에 따라서 난이도 조절을 할 수 있다.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국어의 특질은.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그렇죠. 더 이렇게 있는 단편적으로 나왔던 시험 문제가 많았는데 이걸 더 깊이 들어가 버리는 거야. 나중에 뒤에 그래서 그쵸 문제에 어떻게 나왔던 유형을 한번 보게 될 거거든. 그때도 이런 게 나중에 뒤에 배우길 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3번 이제 내려갑니다. 감각어가 발달되어 있다. 여러분 감각어가 뭐예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따위를 감각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에 수업 들어온 친구들 참 상당히 그렇죠 내성적이구나. 상당히 내성적이야. 뭐냐고 물어보면 부끄러워하고 뭐 그런 걸 묻습니까 선생님하고 그렇죠? 왜? 너는 전혀 내성적이지 않아? 아니야. 감각어가 발달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밑에 나온다. 셋째, 우리말에는 감각어가 발달되어 있다. 우리 민족은 본래 풍류를 즐기는 낙천적인 민족으로 정서지고 감각적인 편이다. 우리 민족이 풍류를 즐기는 낙천적인 민족이고 그래서 정서지고 감각적이래. 그냥 좋은 말이 나와 있는 거야. 알겠나? 그런데 이게 실제로 시험에 나왔을 때 가장 기본 문제가 뭐였냐면 두 번째 문단 봐봐. 구구에 노랗다, 노릇게 하다, 노릇거리 하다, 노르무리 하다, 노르술마다, 노릇하다, 노릇노릇하다 나오지. 세 번째 문단에 안 봐라. 영어는 뭐밖에 없노? 옐로. 이걸 딱 내가지고 영어는 옐로라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국어는 이게 이렇게 많다. 옐로, 노랗다면 무슨 언어냐? 시각어잖아. 감각어가 발달되어 있다는 사례로 나온 예란 말이야. 알겠나?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바로 그 밑에 셋째 문단의 두 번째 줄 끝에 봐. 감각어는 정서적 유사성에 의해 비유적 표현으로까지 적용되어 일반 언어생활에 애용되기도 한다. 여기 줄. 그리고 밑에 용어 나오지. 짜다, 싱겁다, 가볍다, 맵다, 텁텁하다 이런 거 나오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 이름이 뭐냐?
환? 명관. 나이가 어떻게 되지? 25이야? 나 좀 조심스럽게 물어본 게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았는데 25밖에 안 되나? 관리 좀 해라. 알겠나? 약간 노안이란 말 좀 들어봤지? 솔직히 이야기해봐. 잘 모르겠다고? 그래? 더 이상 캐묻지 않을게. 자, 기분 나쁜 건 아니잖아. 자, 명관이란 친구. 다음 시간에 내일 또 내가 이 이름을 까먹을 수도 있다. 근데 또 이 이야기를 할 거야. 내 수업을 들어봤던 분들은 알아요. 내가 딱 첫 수업에서 첫 질문을 하는 남학생이 2달 동안 내 질문을 계속 봤습니다. 자, 명관이는 참 싱거운 녀석이다. 근데 명관아, 사람 이름은 많이 불러주면 오래 산다고 해. 그런 말 들어봤지? 또 처음 듣는 거야? 사람 이름 많이 불러주면 그 사람 좋아진다고 해. 알겠나? 그래서 좋은 일이에요. 자, 여기에 싱겁다는 원래 무슨 의야? 미각이지. 근데 여기서 원래 미각이었던 게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걸로 바뀌어버렸어. 원래 미각의가 영역을 벗어난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야? 미각의 발달을 보여주지. 미각이란 말은 감각에 속하니까 감각의 발달을 보여주는 사례. 이런 사례란 말이야. 명관이는 참 입이 무거운 녀석이야 그랬다. 무겁다. 그렇죠? 무겁다 가볍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역시 뭐예요? 감각의 발달이지. 알겠나? 실제로 입이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쳐져 다니는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감각의 발달을 보여주는 사례. 뒤에 나중에 보면 이렇게 약간 변형된 문제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럼 4번 상징어 의성의태어가 발달되어 있다. 적어도 여러분 상징어라는 용어가 나오면 그 말이 의성의태어를 말한다는 정도는 알아줘야지. 알겠나? 만약 시험에 이렇게 딱 내놓고 상징어의 발달이다 그러는데 상징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답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감각하고 상징어는 다른 말입니다. 그럼 상징을 알았다. 그럼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 교과서 지문 읽기에서 예를 들어서 기러기, 개구리, 꾀꼬리, 귀뚜라미, 매미, 뻐꾸기, 쓸라미, 깜빡이, 누더기, 반짝이, 비주기, 살살 이런 거 나오잖아. 여러분 개구리가 어디에서 온 말이에요? 원래 개굴개구리라는 의성어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개구리가 만들어진 거야. 그 원래는 의성어에서부터 출발한 명사야. 그러면 의성의태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명사까지 만들어냈네. 이런 예가 바로 그렇지 상징의 발달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 말이에요. 깜빡이는 어디에서 온 말일까? 깜빡이는 깜빡 하는 이거 있잖아. 원래 의태어에서 온 말이야. 근데 깜빡이라는 명사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죠? 의성의태어가 발달되어 있는 사례를 보여주는 거지. 의성의태어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상징어라고 한다고. 이해하겠습니까? 5번 남녀 차별적인 의가 많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독 남녀 차별적인 의가 많은 이유가 뭘까? 자, 우리 유교 문화에서 남존 여비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 많이 받아서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에 남녀 차별적인 의가 많은 이유가 남존 여비 사상이잖아. 그것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기본은 그거야. 근데 몇 해 전에 이건 예전부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몇 해 전에 실제로 7급 시험에서 차별이라고 해서 그 중에 남녀 차별이가 섞여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질문해 볼게. 그때 나왔던 단어. 학부형, 학부형. 남녀 차별이 맞습니까? 학부형은 있는데 학무형은 없잖아. 아빠만 있어. 그제? 미망인, 남녀 차별적인 의미 맞습니까? 여러분, 미망인이 무슨 말이야? 미망인은 단순하게 남편이 죽고 없는 여자 이런 말이 보다는 남편이 죽고 나서 그쪽 같이 따라 죽지 못하고 남아있는 여자 이런 정도의 의미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남녀 차별적인 의미야. 알겠습니까? 여교수, 남녀 차별적인 의미 맞습니까? 남교수란 말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지. 근데 여교수란 말을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은 보통 남자라고 인식되다 보니까 여자들은 그렇게 되면 좀 드물다 해서 여교수란 말을 쓰는 그런 어떤 의식 때문에 남녀 차별적인 의미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다른 언어보다 그렇지? 좀 안 좋을 때는 여자를 언급 많이 하고 일반적이나 좋을 때는 남자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근데 권력의 신이라고 해요. 여자를 언급한다고. 그렇지? 신사숙녀 여러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남자를 먼저 언급해요. 그냥 일반적인 말일 때는. 근데 안 좋은 말일 때는 여자를 먼저 언급해요. 욕할 때는. 이런 연놈들. 여자를 먼저 언급해. 이런 놈놈들 이런 말 못 들어봤지? 수업하기 위한 단어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남녀 차별적인 의미가 많아.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뭐.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이 그렇다 하면, 그렇죠? 숙녀 신사 여러분 하면 또 남녀 차별하는 거 아니냐? 역차별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근데 우리나라에 유독 그런 게 많아서 그런 것들을 남녀 차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내려가서 6번. 친족어가 발달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친족어가 발달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 명관아, 네 성이 뭐라고 했노? 무슨 서시야? 안서서시라고? 자, 이 언어 예절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들한테 말할 때는 안서서시라고 하면 안 된다. 안서서가라고 해야 된다.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거다. 아니, 제가 잘못 말해서 한번 수정을 해준 거다. 다시 해보라. 자, 어디 성시야? 그냥 안서서가입니다 해야 된다고. 봐라. 우리 보통 말할 때 본관 이야기 하지. 전주희가 안서서가 할 때 다른 사람들 말할 때 내가 자기 그쪽을 낮춰서 말을 하는 거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그 지역에 모여 살았던 서시들, 그 지역에 모여 살았던 그쪽 이시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족우애가 발달되어 있는 이유는 결국은 혈연 중심의 집단 생활을 해서 그래요. 한 동네에 다 친척들이 살아. 그럼 당연히 그 친척들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 다르다는 거지.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아빠 동생이 있을 거 아니야. 삼촌이라고 불러. 근데 옆집에 사는 아빠 사촌 동생은 또 달라. 명칭이 오촌이잖아 나한테는. 그러면 그래서 당숙어른 이렇게 오촌 당숙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확인하고 이제 뒤에 가면 구문상의 특질이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구문상의 특질, 문장상의 특질인데, 이 문장상의 특질 잠시 쉬었다가 이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뒤에 문제 풀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 알겠습니까? 잠시 쉬었다 갈게요.